자, 우리 공부하는 이제 교과 과정을 좀 설명드릴 때요. 필기가 두 과목입니다. 뭐가 있냐면 컴퓨터 일반과 엑셀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있죠. 실기는 이제 엑셀로 작업형이에요. 근데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컴퓨터 일반 이론을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엑셀 기초 공부를 할 거예요. 엑셀을 잘 알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엑셀을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엑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엑셀 작업형 이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가 그때그때 문제풀이가 나갈 수도 있고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제가 나이 좀 더 들어서 대학에 또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을 4번 나왔는데 그 4번째 들어간 대학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복습만이 살 길이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하는 현재 입장이니까 복습을 많이 해야만이 뭐든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재는요. 이기적인 커말 2급 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기본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기적인 뜻이 거기 나와 있죠? 이렇게 기가 막힌 적중률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은요. 60%가 관연도 문제가 출제돼요. 그 40%가 새로운 문제를 나오는데 커말 2급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왜? 매번 나왔던 문제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보기 중에서 맞는 걸 고르시오. 그 다음에는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보기가 살짝 바뀐다든지 그런 유형이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 필기책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컴퓨터 일반에 관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운영체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정, 그 다음에 시스템 정리,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정보통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매일같이 사용을 하실 텐데 여기 있는 용어를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냥 매번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지 이 용어대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단축키라는 말 들어 단축키? 단축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컨트롤 C 이런 거 있잖아요. 복사. 근데 단축키라고 안 해요. 바로가기 키라 그래요. 명칭이 다 바로가기 키예요. 시험에 바로가기 키라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바로가기 키가 뭐지? 컨트롤 C는 아는데 바로가기 키가 뭐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가 낯설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한 장 더 넘기시면 8페이지서부터가 이제 컴퓨터 일반에 관한 내용이고요. 47페이지서부터가 스프레드시트 일반입니다.
엑셀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는데요.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시험 접수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지나면 상공회의소에 회원가입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진도 등록하시고 인적사항을 등록하세요. 이게 등록이 돼야만이, 회원가입이 돼야만이 로그인 해가지고 시험 접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시험은 전국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부산에 가서 필기 합격하고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가서 실기시험 본다. 가능합니다. 상설시험이에요. 시험은 다 상설시험을 봅니다. 상설시험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BT라 그래. CBT. 옛날엔 PBT였어요. PBT. 페이퍼 베이스 트레. 시험용, 시험지, 문제지를 가지고 종이를 갖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로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시험장에 하면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 얘를 켜가지고 시험 인적사항 입력을 하면 문제지가 착 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문제지하고 오른쪽에 OMR 답안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하라 마우스를 클릭하면 OMR 답안지에 딱 입력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는 건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낯설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행 연습도 해볼 겁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네. 자, 우리 페이지에 넘기시면 이제 103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여기 요약 정리해 주세요. 요약 정리할 거 없습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이 책 자체가 요약입니다. 원래는요. 컴퓨터 일반 책자가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중에 시험에 안 나오는 영역도 있고 나오는 영역도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운영체제란 말이 나왔어요. 운영체제. 여러분 운영체제 들어보셨죠? 운영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윈도우즈. 과거에서 사용했던 MS-DOS. 그 다음에 유닉스. 대형 컴퓨터 사용하는 운영체제예요. 유닉스. 그 다음에 iOS. 아이폰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런 게 이제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써 있고요. 책에 보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거다라고 써요. 컴퓨터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달달달 외울 거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도우즈 알잖아요. 윈도우가 개발된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거 잘 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능평가 요소.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건데요. 평가 요소. 중요한 겁니다. 신뢰도 향상이죠. 믿을만 해야 돼. 컴퓨터를 계산했더니 다 틀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 좋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의 단축. 엑셀을 설치해가지고 설치하는데 3일 걸렸다. 이러면 안 되지. 엑셀에서 뭐 입력해놓고 계산하라 했더니 막 2시간씩 걸려. 간단한 건데 합계 구하는데 막 너무 오래 걸려. 안 된단 말이야.
그 밑에 박스에도 나와 있어. 운영체제 목적은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된다. 이거.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달했느냐? 책에 나와 있네요. 운영체제 발달. 첫 번째는 뭐냐면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이라 그래요. 배치 프로세싱.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떤 용도로 많이 쓴다? 급여 계산, 성적 처리. 대학 입학 시험 보면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입력한 OMR 답안지를 다 수거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있는 컴퓨터에다 OMR 입력기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쫙 한단 말이에요. 나 먼저 끝났으니까 내 거부터 계산해 주시오. 못 하잖아요.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일괄 처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 요거 계산하고 싶은데 안 돼. 순서 지켜 이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실시간 처리. 실시간 처리예요. 리얼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죠. 실시간 처리.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책에서 나온 게 다중 프로그램. 우리 컴퓨터로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잖아요. 그렇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클릭해서 업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분할 시스템. 그 다음에 다중처리. 다중처리 들어보셨어요? 컴퓨터가 한꺼번에 일을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처리도 하죠. 아까 여러분들 교재 수령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 대 수십 대 컴퓨터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기관의 컴퓨터에 한꺼번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서명 처리하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순서대로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작업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분산 처리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면 사용자가 네이버 회원이 1억 5천만 명이래요. 그럼 5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검색을 하면 순서대로 검색해 주는 거 아니죠? 동시다발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산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운영체제 구성을 보니까는요, 구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첫 번째,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에는요,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인쇄 명령을 걸어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취소를 누르거나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윈도우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작업 관리, 또 자료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요. 어느 게 작업이고 어느 게 데이터 관리인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들이 다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육관에서, 교육청에서 그 게임 개발하는 것도 강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 개발하려면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 코딩한다 그러죠. 코딩을 하면 그건 기계가 알아듣는 말이지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은 알아듣는데 기계가 못 알아듣, 컴퓨터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말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언어 번역한다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 컴퓨터 윈도우 안에 메모장, 저도 지금 메모장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메모장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메모장 같은 게 서비스 프로그램이야. 그 윈도우 안에 백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게 들어오면 다 차단하거든. 그런 것들이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작성했던 무슨 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말정산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개발했어. 그래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한글 윈도우죠. 한글 윈도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GUI라고 그랬어요. GUI. 과거에는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글자로 썼단 말이에요. 글자. 이따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 과거 MS-DOS에서는요, 다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어. 그러면 동네 학원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명령어를 배워야지. 근데 지금은 컴퓨터 사면 학원 등록해야 안 하잖아. 자격증도 시험도 요즘은 그냥 유튜브 공부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내가 질문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관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한 10% 내외고 집체 교육을 통해서 우리처럼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GUI,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 하지 않습니까? 포토샵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포토샵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하지 않습니까? 그게 GUI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요. 멀티태스킹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멀티태스킹인데 선점형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다가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어느 게 우선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아래 한글로 뭔가 작업을 쭉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가 엑셀에다가 인쇄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인쇄명령이 먼저 나가야죠. 인쇄명령이 나가면 인쇄 작업할 때 어떻게 돼요? 파워포인트 마저 해도 되고 아래 한글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쇄할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PMP는 뭐냐면요. 기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한다. 여러분 USB 메모리 사용하시죠? 많이. 그런데요. USB 메모리를 사용하려고 꽂으면 컴퓨터가 뭐가 꽂혔는지 몰라요. 그러면 인식해주는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요즘은요. 프린터를 꽂으면은요. 프린터 전원을 딱 키면 새로운 프린터 뭐 앱손인지 삼성인지 인식을 해. 그리고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찾아주더라고. 그래픽카드도 그래요. 요즘은 꽂으면 뭐 지폴스 뭐다 하고 드라이버를 찾아줘요. 그게 PMP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핫스왑. 핫스왑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하고 제거가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기기를 꽂으면 기기가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이제 핫스왑 이게 아니었을 때는요. 얘를 모르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꽂았어.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고장이라든지 본체가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분리해도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사용 중에 뺐다 꼈다 하잖아. 외장하드 같은 거. 전혀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 다음에 64비트 지원. 여러분 비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트. 뭐 2비트, 4비트, 8비트, 64비트. 과거에는 32비트였어요. 32비트. 그러니까 예전보다 빨라지고 좋다. 결론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NTFS라는 말이 있어요. NTFS. 이거는 뭐냐면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그러면 NT는 뭐냐? NT라는 말은 뭐냐면요.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데이터 센터 안에 컴퓨터도 여러 대 있잖아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말고 회원들이 접속하는 컴퓨터가 서버거든요. 서비스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 그래요. 근데 서버는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좋아야 되느냐? 앞에 제가 칠판에도 정리해 드릴게요. 에어로 피크. 자, 여러분들 컴퓨터 켜졌으면 인터넷 실행되어 있죠? 자, 인터넷 실행해서 얘를 최소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최소화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바탕화면이 보이는데, 화면 밑에 작업 표시에다 마우스를 쓱 가다 대면은요, 조그맣게 창이 하나씩 뜰 거예요. 엑셀도 아까 제가 창을 열어놨는데, 얘를 누르면 열리지만, 누르지 않고도 갖다 대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엑셀을 만약에 내가 3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 조그만 아이콘들이 3개가 떠요. 그러면 그거 두 번째인 거다. 그럼 걔를 누르면 그 작업창이 열리는 거지. 옛날엔 다 눌러봐야 돼. 된장이 좀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야. 그냥은 몰라. 나타나면 이제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 거지. 예. 에어로 뭐라고요? 에어로 피크. 작업 표시에 나타난다라는 거고, 에어로 스냅을 한번 볼게요. 에어로 스냅. 여러분들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 지금 커요. 그렇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모니터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있는데 네이버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딱 두고 싶어. 오른쪽에 두고 요 창은 왼쪽에다 두고 싶어. 반반 나누고 싶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엑셀은 여기다 놓고 네이버는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둘 나눠서 쓰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다른 거 다 제가 내려놓고 나서 엑셀만 인터넷 창을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창을. 제목 표시를 있잖아요. 제목 표시를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돼요. 요 마우스 포인터가 마우스 작업 표시 끌고 제가 갈 텐데요. 왼쪽 벽이나 오른쪽 벽에 딱 갖다 붙일 거예요. 갖다 대면요. 왼쪽 절반. 메모장은 메모장 오른쪽 절반. 이런 식으로 반반,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요 강사 자리는 지금 모니터 2개예요. 오른쪽에 있는 창이 지금 앞에 있는 큰 화면으로 연결되는 창 같은데, 왼쪽 창에는 이제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교환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은 제가 강사용 컴퓨터가 아니라 제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왼쪽에 놓고 엑셀은 오른쪽에 놓고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키보드라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윈도우 로고 키 있어요. 키보드 맨 하단에 컨트롤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왼쪽 절반,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절반,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전체 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 누르면 이전 크기로 바뀌어요. 에어로 스냅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 키 플러스 방향키를 움직이면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요, 얘도 실행해 놓고, 엑셀도 실행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그래, 아래 한글도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작업이 뭐가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귀찮은 거라 바탕화면이 보고 싶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일일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오래돼서 좀 실행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 제목줄이 있잖아요. 제목줄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밑으로 내려가요. 최소화가 되더라 이거지. 아량을 닫을게요.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여는 것보다 이거, 예를 들어 이거를 잡고 여기를 마우스로 좌우로 흔들면은요, 다 내려갔어요. 다시 흔들면 올라와요. 다시 아까 작업하던 게 나타납니다. 근데 얘를 좌우로 흔든다고 해서 얘는 안 내려가잖아요. 자꾸 흔드는 화면은 그대로 있거든요. 얘마저 내리고 싶으면은요, 오른쪽 하단, 오른쪽 그 날짜 시간 나오는 영역 끝으로 보시면 세로로 얇게 되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름도 안 나타나는 아이콘이 하나 있거든요. 거길 누르면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 영역을 누르면 다시 다 올라갑니다. 예. 에어로 스냅도 있고 에어로 쉐이크 흔들어 주세요. 그죠? 제목 표시를 좌우로 흔들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최소화가 된다. 다시 흔들면 원래대로 들어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쉬는 시간을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도서관이라는 말인데 내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들이 폴더를 구성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가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여기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이 폴더가 다 따로따로 생성되어 있어요. 과거 윈도우에서는요, 내 문서 안에다가 내 비디오, 내 음악, 사진이나 이런 걸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윈도우 10에서부터는 라이브러리라는 게 생겨서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림 파일을 저장을 누르면 사진이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서 여기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바로 가기 키. 예전엔 이거를 단축키라고 불렀어요. 단축키. 단축키가 아니라 바로 가기 키예요. 숏컷 키라고 하는데요. 주로 F2번. 이거는 뭐다? 이름 바꾸기. F3번은 검색. F5번은 새로 고침.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폴더에 있는 걸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어요. 아니면 여기다 복사를 해서 넣으면 이게 가나다 순으로 보통 제가 정렬을 시켜놨는데 이름 순으로 정렬을 시켜놨는데 새로 다운로드 받은 게 요 밑에 나올 때가 있어요. 위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 F5번 키를 누르면 그것이 정렬이 착 돼요. 새로 고침. 요것도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과거에 예능 보면은 아빠 하는 걸 애가 따라한다 그럼 붕어빵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나와요. 그렇게 많이들 용어들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X는 뭐다? 잘라내기. 복사와 잘라내기 뜻은 아실 겁니다. 컨트롤 A는 뭐다? 전체 선택. 삭제하는 건 어떻게 해요? 삭제는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딜리트 키 또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삭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캡처 기능. 우리 키보드 방향키 위에 보시면 F12번 오른쪽에 위에 3개가 나와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 스크롤 락 키, 퍼즈 브레이크 키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그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은요, 복사가 돼요. 어디 복사가 되냐면은요, 클립보드라는 곳에 복사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열어놓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누르면 캡처한 내용이 그대로 붙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메모장이 작아졌어요. 메모장 말고 계산기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계산기는 창이 기본적으로 작아요. 전체 창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작은 창을 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계산기도 캡처가 되고 뒤에 메모장 화면도 캡처가 됐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 뭐였냐면은 계산기 창만 바랬거든요. 이럴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는 거예요. Alt 키를 눌러서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은요, 현재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활성 창만 캡처가 돼요. 활성 창만 캡처가 된다라는 거. 근데 얘는 복사가 된 것 뿐이지 저장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매번 어딘가에다가 붙여넣고 저장하고 붙여넣고 저장하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로고 키,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은요, 얘가 저장이 돼요. 얘를 저장하는 거죠. 어디 저장이 되는지 헷갈리네. 그 다음에 나는 인터넷 창에 있는 여기 있는 것만 캡처하고 싶어. 여기 있는 것만. 로고 키 플러스 Shift하고 S를 눌러보시면은요, 상단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 4개가 뜹니다. 첫 번째 있는 건 뭐냐면은 사각형으로 캡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유형으로 캡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캡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조그만 사각형 세 번째 거는 창 캡션. 아까 계산기처럼 나와 있는 거. 요 네 번째는 전체 창 캡처하는 거, 그죠? 다양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영역. 나는 요 영역만 캡처를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캡처할 때 이제 네모난 걸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캡처하면 여기 있는 것만 캡처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따로 요거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 키가 있는데요. 이 Alt 키 주의사항이 있어요. 왼쪽 컨트롤은 일반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 컨트롤은 이거는 한자키예요. 한자키. 컨트롤이 왼쪽인데 컨트롤 C 누른다고 해서 왼쪽 컨트롤 키하고 C를 누르면 복사가 되지만 오른쪽 컨트롤 키 눌렀다 C를 누르면 치읓이나 C가 찍혀요. Alt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Alt는요,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Alt는요, 오른쪽에 있는 Alt는 이거는 한영 변환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던 키보드를 보내왔어요. 또는 게이밍 키보드를 구했는데 여기는 한영 한자가 없거든요. 얘는 오른쪽 컨트롤 키 눌러서 한자 키, 오른쪽 Alt 키 눌러서 한영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쉬프트는 왼쪽 오른쪽 동일해요. 기능이. 뭐 컨트롤 C 복사, 뭐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Y는 컨트롤 Z는 다시 실행.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고 이만큼을 모르고 지웠어요. 그럼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나타나죠. 근데 컨트롤 Y를 누르면 다시 아까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하고 ESC를 누르면 시작 버튼 누르는 거와 동일해요. 우리 시작 버튼 누르는 건 뭐죠? 마우스로 맨 왼쪽에 있는 시작을 눌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키보드에 있는 로고 키 눌러도 시작이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컨트롤 ESC 누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 키보드가 이제 처음에 사용하다가 윈도우 로고 키가 안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1키에서 103키로 가다가 현재 106키를 써요. 106키. 키가 106키를 쓰거든요. 이 103키에는 한영하고 한자가 붙었고, 106키에는 뭐가 붙었냐면 로고 키가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오른쪽 로고 키 보면 그 네모나고 줄쳐져 있는 아이콘 키보드 있어요? 자, Alt 키를 누르면 Alt하고 탭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Alt하고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Alt하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메모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창 이런 식으로 Alt 탭을 누르면 창이 여러 개가 좀 떠 있는데 Alt 탭을 누를 때마다 지금 열려있는 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lt하고 ESC 키를 누르면은요, 창이 이렇게 하나씩 반복돼서 열려요. Alt 탭은 창이 미리 보기가 돼서 얘를 선택해야 되지만 Alt하고 ESC를 누르면 순서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 오케이. 그리고 이제 손을 띄면 그 화면을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hift 키 볼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은요, 이거는 휴통으로 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할 때 딜리트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휴통으로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를 누르게 되는데, 쉬프트랑 같이 작업을 하면 휴통이 가지 않고 바로 삭제니까 이거는 복구를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 CD 프로그램 CD 같은 경우는요, 이 프로그램 CD 같은 경우는 이 CD 안에 자동 설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D롬에다 CD를 집어넣으면 얘가 자동 설치 화면을 떠버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내용만 보려고 한 거거든요. 밑에 Shift하고 CD를 집어넣으면 자동 설치를 안 하고 자동 실행하지 않고 바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CD 잘 안 쓰시잖아. USB 메모리를 많이 쓰시는 거죠. 그렇죠? USB 메모리도 꽂으면 자동으로 열리죠. 내용이 열리잖아요. Shift 키 누르고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Shift 키 누르고 USB 메모리 꽂으면 그냥 꽂은 거로만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가서 해볼래요.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면 시작 열리는 것처럼 컨트롤 ESC 눌러도 열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런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 2 익스플로러의 줄임말입니다. 익스플로러. 이걸 누르면 뭐가 된다? 탐색기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로고 키 플러스 알파 2 누르면 이렇게 탐색기, 제가 뭐 2번 눌렀더니 2번 열렸네요. 이렇게 얘가 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로고 플러스 2를 여러 번 눌러요. 그래서 필요한 이제 폴더들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 컴퓨터 윈도우 켤 때 암호가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공개되어 있는 암호니까는 뭐 아무 자리에 앉아갖고 열어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지만 개인 컴퓨터나 직장에서는 그 사람만 쓰는 암호를 연결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갈 때 남들이 내 컴퓨터 앉아서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로고 플러스 L을 누르면 락 잠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파워를 누르거나 그러면 이제 암호를 다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암호를 맞춰야만 들어가겠죠. 그런 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로고 키 플러스 그 프린트 키 오른쪽에 퍼즈 키가 있어요. 퍼즈 키. 퍼즈 브레이크 키가 있거든요. 누르시면 로고 키 플러스 퍼즈 키를 누르면은요 뭐가 열리느냐?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스템 속성이 나오죠? 시스템 속성. 저는 뭐가 열렸나 볼까요? 설정 창이 뜨면 이렇게 떠요. 제 컴퓨터 이름은 훈장이고요. 인텔 코어 i5의 4210이네요. CPU가 2.6GHz고요. 16GB 메모리가 달려있대요. 여러분들 어떤가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모니터가 이렇게 1번, 2번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이제 큰 화면하고 제 노트북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1번, 2번 같은 걸 쓴다고 되어 있고요. 화면 밑에 보시면 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만약 확장을 눌러주면은요. 화면이 저기는 다른 창이 뜨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이쪽으로 창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크게 놓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다시 화면을 돌려놔야지. 여러분 시작 버튼 누르시면 그 전원 위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섭리바퀴 이걸 누르셔도 똑같은 창이 뜹니다. 지금 창이 저쪽으로 이동되는 바람에 그 창을 좀 당겨 올게요. 왔다.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복제. 같은 창이 떴고요. 그 왼쪽에 이제 뭐 소리도 있어요. 소리. 볼륨도 조절할 수 있죠? 마이크도. 여러분 마이크 여기다 소리를 내보시면 마이크 테스트하는 쪽에 볼륨이 조절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마이크가 여러분 어디 달려 있어요? 여기 위에 모니터 위에 웹캠 있죠? 웹캠.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줌으로 원격으로 뭐 교육을 받거나 이거 할 때 또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영상을 내가 촬영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영상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 카메라 쳐다보고 말씀을 하시면 영상이 이제
그대로 저장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돋보기 기능도 있습니다. 돋보기. 글자를 크게 봐라, 작게 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그려진 아이콘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이건 엑셀이 실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여기다 꺼내놓고 쓰다가 모르고 삭제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아이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는 숨어 있고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확장자는 LNK 링크다.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얘를 삭제한다고 해서 원본이 손상되지는 않아요. 근데 원본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원본을 삭제하면 얘 실행 안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이 얘를 복사해 가시더라고. 왜 복사하세요? 했더니 집에 엑셀이 없대. 이걸 복사해 가면 집에서 엑셀이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거 안 되죠? 실제가 있어야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행 파일이나 드라이브 폴더 프린터, 그러니까 프린터도 바로가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원본 파일에 대하여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그랬잖아요. 보기 중에 뭐뭐만 그랬잖아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원본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원본이 연결된 원본이 실행이 되는 거죠. 프린터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문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뭐다? LNK 링크라는 거예요. EXE는 뭐예요?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excel.exe예요. 원래. powerpoint.exe예요. hwp.exe. 실제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엑셀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 눌러서 속성을 봤어요. 속성. 원래는 여기 있대요. 원래 여기 있대요. 여기. 원래는 여기 있대요. 여기에서 찾아가고 쓰는 거래요. 지금. 읽기 전용 숨김하면 어떻게 숨김하면 화면에 아이콘 안 나타나요. 숨기면 안 나타납니다. 숨겨놓으면 저도 안 보이니까 못 쓰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숨긴 것도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 보이지만 불편하죠.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리안글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지폴스 그래픽 뭐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거 다 가짜죠? 실제로는 따로 있어요. 자, 3번 문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네 번째 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되는다? 아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만 삭제되는 거고 원래 거는 그대로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작업 표시를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 작업 표시는 도대체 뭐냐? 화면 하단에 보시면 현재 어떤 것이 있는지 보일 거예요. 뭐 시작 단추도 보이고 돋보기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탐색기를 실행했든지 인터넷을 실행했는지 메모장을 실행했는지 아이콘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날짜 시간이 보이는 데가 있고 거기에 뭐 인터넷이 연결되는지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알림 영역이 있습니다. 이 화면 밑에를 우리는 작업 표시를 그려요. 이 작업 표시를요 마우스로 끌어올리면 얘가 이렇게 크기도 제가 이거 고정시켜 놨나 보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은요
높낮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작업 표시에 가서 여러 개 실행했더니 안 보여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올라가기도 하고요. 올라가기도 하고 얘를 왼쪽에서 끌고 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높낮이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절반까지. 이거를 왼쪽에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작업 표실이 두툼하면 많은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로 많은 일을 작업을 많이 안 하시지 않으니까 이 정도 작업 표실이면 충분히 하지만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하시는 분은요, 이 작업 표실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이거를 왼쪽에다 놓고 쓰시는데 여쭤봤어요. 아니 왜 밑에 안 놓고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왼쪽에다 놓고 쓰십니까? 그랬더니 모니터가 넓으니까 가로는 여유가 있는데 세로가 여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세로 밑에 그 작업 표시를 그만큼도 나는 작업 영역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 숨기 기능을 이용하면 얘가 숨기도 해요. 자동 여기 작업 표시를 설정에 들어가면은요, 밑에 가서 자동 숨김 기능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숨기기를 이렇게 켜놓으면은요, 안 나타나요. 근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요. 마우스를 띄면 사라지고요. 얘를 저는 이제 자동 숨기를 꺼놓은 것 뿐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켜놓으실 수 있고, 여기에서 이게 잠겨 있어도 얘를 위쪽 그럼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예. 작업 표시를 단추 하나로 표시할 거냐?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것도 해보면. 문제를 보면은요, 작업 표시를 바로가기 메뉴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아이콘 자동 정렬이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여기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는데요. 작업 표시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단식 창 배열, 가로 창 정렬, 세로 정렬, 창 세로 정렬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 아이콘을 자동 정렬은 뭐야?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거예요. 정렬 기준을 이름이냐, 뭐 크기 순서냐, 아니 보기에 가서 자동 정렬이냐. 자동 정렬하면 왼쪽 위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끌어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 있던 게 밑으로 딱 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자동 정렬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 이거를 제가 필요한 순서대로 꺼내놓고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글은 여기다 놓고 정렬을 제 편한 대로 이렇게 제가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한 셀은 엑셀과 같은 기능이죠. 그 다음에 한시오는 파워포인트 같은 기능이고요.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 편한 대로 이거를 이렇게 아이콘을 설정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 뭐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한워드, 삼성 덱스라는 것도 있어요. 덱스. 스마트폰을요, 컴퓨터랑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연결하면요, 덱스라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요.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은 스마트폰대로 쓰고 또 컴퓨터에서 이 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별도로 작업을 해요. 스마트폰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게 이제 덱스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 솔직히.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카카오톡도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사용하는 이제 뭐 화면 아이콘 정렬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 정렬하니까 이제 보통 가나다 손으로 나오니까 저는 그게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두 번째, 작업 표시를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도구 모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도구 모음 한번 가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구 모음, 상단에 도구 모음, 링크, 바탕화면, 새 도구, 뭐 바탕화면, 그러면 여기 바탕화면이라는 아이콘이 떠요. 그럼 여기 밑에 바탕화면 누르면 바탕화면 아이콘이 이렇게 쭉 뜹니다. 도구 모음에 가서 바탕화면을 빼면 바탕화면은 바탕화면에서 꺼내 쓰는 거고, 바탕화면 링크를 연결을 해 놓으면은요 작업 표시에 바탕화면이라고 떠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그 바탕화면이라는 글자에 갖다 대면 쭉 목록이 나열되거든요. 그럼 바탕화면 보기를 해서 굳이 사용하지 말고 바탕화면 도구 모음에다 연결해 놓고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알림 영역은 아니더라. 알림 영역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시작 메뉴. 여러분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시작이 화면이 뜨는데, 저는 옆으로도 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 그러면 이 오른쪽 창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작 화면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내가 취소를 누르면 시작 화면에 제거를 누르면 여기 시작 화면에 있던 게 사라지죠. 여기 있던 게 사라져. 그럼 다시 오른쪽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누르면 다른 데 가죠. 그럼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 3개, 뭐 세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일일이 찾으려면 귀찮아서 목록을 꺼내놓은 것 뿐입니다. 위젯이라는 거 있어요. 위젯. 우리 스마트폰도 위젯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는 화면. 그러니까 날씨를 터치를 하면 날씨 앱이 뜨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날씨가 열려요. 이렇게 열린 상태로 보여주는 거. 이걸 우리는 위젯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 아이콘도 있고. 시작 메뉴의 크기 조정이 가능하므로 아까 시작 버튼 눌렀을 때요,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너비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 3개씩 보일 거냐, 6개씩 보일 거냐, 9개, 12개씩 볼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을 많이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계산기도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걸 누르면 바로 계산기가 장착되니까 좀 수월하겠지. 이렇게 해서 시작 메뉴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윈도우 키 눌러도 되고, 키보드 로고 키 눌러도 되고, 컨트롤 ES 키 눌러도 되고. 1번 문제, 컨트롤 ES 키를 누르면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되느냐? 시작 메뉴가 나타나는 거죠.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윈도우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에다가 내가 엑셀이라는 아이콘을 거기다 복사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켜지자마자 엑셀이 바로 작동이 돼. 예전에 이제 백신이 제일 먼저 작동이 되어 좋으니까는 백신 아이콘을 시작 프로그램 공간에다가 복사를 해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백신을 설치하면 컴퓨터 윈도우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먼저. 지금은 이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기능을 저도 안 뜨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하고 엑셀하고 인터넷을 실행하는데 화면 밑에다 쭉 연결해 놨으니까 클릭하면 바로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 귀찮아. 시작 프로그램 찾는 것도 복잡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내 컴퓨터에 가서, 내 PC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여기 사용자로 가서 사용자 이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앱 데이터 앱 데이터에 가서 로밍에 가서 여기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더블 클릭하고 여기 윈도우즈 밑에 있는 윈도우즈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 시작 메뉴에 가서 이 프로그램에 가서 이거 하다가 숨 넘어가겠다.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이제 복사해 넣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시작 프로그램 목록이 떴는데 여기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거기다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끝났는데 윈도우 10에서는 복잡해요. 찾는 것도. 책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인터넷상에서 물어봐. 시작 프로그램 폴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어디 있다고 알려주죠. 찾으러 가기 되게 귀찮아. 요거를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찾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안 해요. 저도. 이 폴더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부팅 후 특정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시키고자 한다. 어디에다 복사해 두면 된다? 시작 프로그램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레지스트리 어려운 거거든요. 레지스트리. 자, 우리가 아는 건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레지스트리입니다. 레지스트리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레지스트리.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컴퓨터의 환경 설정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연관된 정보들이 저장된 공간이다. 이거를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가 멈춰버리거나 오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95 시절에는 레지스트리를 편집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윈도우 10, 윈도우 7, 윈도우 10으로 가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몰라도 살아가는데 컴퓨터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레지스트리 이상이 있을 경우 어떤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레지스트리를 건들면은요 백업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 백업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건들면 문제가 되니까 안 만지는 게 좋다. 그래서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죠. IRQ 말도 어려워요. IO 어드레스, 주소, DMA 같은 하드웨어 자원과 프로그램 실행 정보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한다 라고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윈도우즈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다. 이거는 레지스트리가 됩니다. 자, CMOS 1번에 보기에 CMOS라는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캐시 메모리가 나오는데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중요해요. 얘도 CMOS하고 캐시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답은 아니고요. 자, DMA나 IRQ 같은 하드웨어 정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어디다? 세 번째 레지스트리. 1번에 플롭스라는 말도 시험 범위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프로토콜도 우리 시험에서 공부할 겁니다. 작업관리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렀다 한번 떼어보세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작업 관리자 누르시고요. 작업 관리 열렸으면 닫으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ESC 눌러보세요. 컨트롤 Shift ESC 이렇게 눌러도 작업 관리자가 뜰 겁니다. 이를 한번 열어보면 이 CPU 속도가 많이 올라가요. 88% 이렇게 90%,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가 일을 시켜야 되니까 CPU 점유율이 쫙 올라가거든요. 저렇게 빨갛게 나온 거는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브라우저 3개를 열어서 동시에 작업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닫아야 되는데 직접 닫아도 되지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종료해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종료를 누르면은요,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CPU가 또 종료할 때도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돼요. 엑셀도 한번 종료할 거고요. 엣지도 종료할 거고요. 크롬도 종료하게 되면은 CPU 속도가 이제 이게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옳지 않은 거 골랐는데 네 번째가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메모장 하다가 인터넷 하고 싶으면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행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가 옳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색기. 탐색기는 바탕화면에 이제 내 PC가 있으면 내 PC를 여셔도 되고 내 PC 더블 클릭해서 여셔도 되고 로고키 플러스 알파 2 누르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익스플로러 탐색기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즐겨찾기가 보이고 바탕화면 보이고 내 PC가 보여요. 이거를 작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하드디스크를 열어서 여기서 뭔가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다음 중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기 순서대로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내 PC라는 아이콘이 없기도 해요. 윈도우를 처음에 설치하면요 휴지통 하나만 놓여 있어요. 나머지 아이콘들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테마에 가서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왼쪽에 테마라고 있어요. 테마 누르시면 테마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눌러가지고 필요한 아이콘들이 이제 나타나면은 여기 창 나타난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탕화면 아이콘에 기본적으로 휴지통 하나만 놓여 있는데 휴통을 빼고 내 컴퓨터 빼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콘은 바탕화면에 안 나타나는 거죠. 과거 윈도우 이전 버전에서는 내 컴퓨터는 휴통이나 문서가 있었는데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휴지통이 가득 찼다라고 하면 이 아이콘도 내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반도체 아이콘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아이콘이 바뀌어요. 그러면 휴통에 뭔가 들어가면 이 아이콘은 바뀌겠죠. 기본으로 보관하는 게 수월하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와요. 꽃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 윈도우 10을 누르게 되면은요
해변이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이제 테마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바탕화면에 그림이 1초마다 10초마다 바뀌게끔 바꿔놨었거든요. 매번 바탕화면 그림이 바뀌었는데 테마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 사진 같은 거를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배경을 눌러 가지고 배경 그림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배경 그림 찾아보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다, 가족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로 예를 들어서 풍경 그림이 하나 있더라, 좋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잠깐만, 슬라이드 쇼 앨범이니까 이제 폴더를 지정해 주면 돼요. 폴더 슬라이드 쇼인데 사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사진으로 선택해 놓고 찾아보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족 사진도 바꿀 수도 있고 뭐 커플 찍은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 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폴더 중에서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으면 사진에서 제가 풍경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요, 30분마다 바꾸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눌러가지고 시간도 조정이 가능해요. 1분마다 바꿔놨네요. 1분마다. 그러면 이 그림이 1분마다 계속 다른 그림으로 바꿔요. 근데 잘 이런 거 안 하시더라고. 그냥 저는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경된 것 같아요. 자, 리본 메뉴라는 말 한번 보세요. 리본 메뉴. 다음 페이지 보면 리본 메뉴. 자, 제가 엑셀을 하나 실행할 거고요. 자, 이게 예전 메뉴예요. 메뉴가요, 이렇게 떠요. 원래는 메뉴를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나타났어요. 메뉴가.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엑셀 오피스서부터는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자, 삽입을 누르면 삽입 밑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메뉴가 길게 옆으로 뜹니다. 이거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수식을 누르면 여기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들이 가로로 뜹니다. 이거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근데 아래 한글은 약간 달라요. 아래 한글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리본 메뉴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메뉴들도 그대로 뜹니다. 아래 한글은 예전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오는 탑다운 메뉴를 썼는데 오피스가 이제 리본 메뉴로 바뀌니까는 한컴사도 이걸 따라가는데 옛날 메뉴도 변기 표기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저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를 누르면 리본 메뉴가 뜨는데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옛날 메뉴가 떠요. 그래서 만약에 입력을 누른다 그러면 입력에 관련된 리본 메뉴가 펼쳐지고요. 화살표 누르면 옛날 메뉴가 그대로 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리본 메뉴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 만들어낸 메뉴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상단에 파일 탭, 뭐 보기 탭, 삽입 탭이라고 부르고요. 옆으로 펼쳐지는 메뉴 구조를 탭 구조라고 하고, 보기 탭에 가시면 밑에 무슨 그룹이라고 뜹니다. 그룹. 예를 들면 자, 삽입을 누르면 삽입 탭, 여기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그리고 그림. 그러면 이제 그림이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이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수식 탭,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텍스트 메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자, 엑셀에서 텍스트 메뉴 찾아볼게요. 그럼 웬만하면 다 찾거든요. 뭐 메뉴 탭 얘기 안 하고 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잘 찾아요. 근데 본래 명칭 구조 그렇게 생겼다라고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똑같은 이제 그런 기능인데 탐색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왼쪽을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뭐 바탕화면에 옆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가로 화살표로 되어 있대요. 문서도 가로 화살표인데 문서를 누르면 가로 화살표가 세로 내려가는 아래 방향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메뉴가 펼쳐졌다. 다시 누르면 오므라든다. 동영상을 클릭했어요. 동영상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동영상에 관련된 게 뜨고요. 이때 키보드에 있는 별표를 누르게 되면요, 동영상 폴더가 다 모두 펼쳐져요. 전체가 다 펼쳐집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C 드라이브를 선택해 놓고요, 별표를 누른 거예요. 별표. 그럼 C 드라이브에 폴더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있는 폴더가 다 열린 거예요. 다 열리다 보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그럼 강제로 꺼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음악이나 이런 거는 폴더가 뭐 많지가 않을 수 있어요. 사진 문서 같은 경우도 저는 여러 개 있는데, 여기다 별표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네, 사진 폴더가 여기 지금 카메라 2 폴더가 있는데 얘가 알아서 쫙 펼쳐지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책에 보니까 그 오른쪽 가로 화살표는 하위 폴더가 있다란 뜻이고요. 하위 폴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위 폴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요 사진 폴더에 사진이 있고, 요 카메라는 하위 폴더가 없어요. 사진 모으면은 화살표가 있으니까 하위 폴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다는 뜻이고, 인물에는 하위 폴더가 없어요. 하위 폴더가 열렸으면 다시 누르면 오므라들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책에 나온 대로 별표를 누르면, 에스터리스크를 누르면 모든 하위 폴더가 다 표시가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복사와 이동에 관한 작업인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이제 복사.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이동.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이동.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복사.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블럭을 잡아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요. 같은 공간이니까.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똑같이 복사가 돼요. 파워포인트 도형을 그릴 때도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끌고 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요. 그냥 하면 이동이 돼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은 복사라고 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옮겨 놓으면 카메라 앨범이라는 폴더가 없어졌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뭐가 없어졌지 몰라. 카메라 폴더로 갔죠? 카메라 앨범을 다시 원래대로 끌어다 놓으면 이상이 없는데, 아니면 끌어다 놓고 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실행 취소가 컨트롤 Z니까는요. 예. 근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화면에 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몰라. 실수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다른 내용인데 비슷한 설명이고, 그리고 선택할 때 선택 방법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클릭을 하면 이거는 다중 선택이에요. 다중 선택. 근데 Shift 키를 눌렀어요. 처음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을 클릭을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속 선택이에요. 연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클릭했어요.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Shift 눌러서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연속으로 선택이 돼요. 블록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겠지만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 창에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탐색기 창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얘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 그럼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면 해제. 근데 처음 거 클릭하고 나중 거를 Shift하고 클릭하면 연속 선택.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항목을 클릭을 하면 불연속 선택. 불연속. 근데 처음 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마지막 항목을 클릭하면 연속 선택이 돼요. 그때 컨트롤 A하고 똑같은 거지.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은 좀 달라요. 엑셀은 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입력해 놨는데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요, 이동이 돼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 마우스 포인터 상단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돼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컨트롤 Z 하면 다시 살아나고,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연속 선택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비슷해요. 엑셀에서 사용하는 거나 탐색기 사용하는 거나 파워포인트 선택하나 이거는 다 거의 비슷해요. 1번 문제 볼게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 옳은 것은 했어요.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Alt A가 아니라 Ctrl A다.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을 제외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제외한 항목을 클릭한다. 맞는 말이죠. 연속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는 거죠. Shift를 누르면 뭐가 된다? 연속이죠. 네 번째, 연속되는 여러 개 파일을 선택하려면 처음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이 아니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항목을 클릭한다.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파일 탐색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폴더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맞고, 폴더나 파일의 계층 구조로 표시되며 폴더 앞에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가 있으면 하위 폴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카메라 폴더에 와 있어요. 카메라 폴더에서 홈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홈키를 누르면은요, 맨 위 꼭대기로 가요.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요 사진이 바로 위 폴더잖아요. 이때는 백스페이스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내 PC, 다시 백스페이스 누르면 바탕화면.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는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홈키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답에도 나와 있어요. 백스페이스 누른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홈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잖아요.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홈이라는 단어가요, 홈이 집도 있지만 처음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엑셀에서 홈키 누르면 A 첫 번째 맨 앞으로 갑니다. 여기다가 홈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요. 컨트롤 홈을 누르면 이제 맨 앞으로 가고요. 그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하잖아요. 홈페이지. 인터넷 창에 지금 제 홈페이지 안에 뭐 강좌, 현재 강좌도 있고 지난 강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자르셔야 되는데 홈을 누르면 맨 첫 번째 화면을 간다. 그게 홈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파일과 폴더라는 건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파일하고 폴더에 가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알려드릴게요. 파일명이나 폴더명에는 파일명이나 명칭을 쓸 때 명칭을 사용할 때는 우리 책에 보니까 뭐 물음표라든지 점이라든지 점이 아니라 별표라든지 방향키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따옴표 열고 닫고라든지 이런 거 슬래시 기호 같은 거 이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우리 책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와일드 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와일드 카드. 별표하고 물음표 두 가지가 와일드 카드인데 이건 뭐냐면 올이란 뜻이에요. 올. 예를 들어서 주소를 검색하는데 강남하고 별표를 쓰면 뭐다? 이거는 강남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별표, 수원, 별표란 뜻은 뭐예요? 이거는 수원이 포함된 글자.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도 수원이지만 충청남도 수원 갈비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원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이런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특정한 글자예요. 특정한 글자. 그래서 이름에 김 물음표가 되어 있으면 뭐냐? 이거는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뭐 김송, 김별 뭐 이런 거. 세 글자는 안 되죠. 두 글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물음표란 뜻입니다. 와일드 카드. 오늘 글자를 되게 헤매네. 예. 와일드 카드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기호들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탐색기에다가 요거 이름을 고칠래 F2번 키 눌러서 이름을 고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버벅거리네. 한번 좀 해볼게요. 이름 고치기 명령에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물음표 오류 의미나네요. 다음 파일 이름은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떠요. 다른 글자 쓰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별표 이렇게 딱 찍으면 효과음이 벌써 나타나죠. 이런 거 사용할 수 없으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은 못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죠. 엑셀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명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바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런 글자, 아까 이상한 글자들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틀린 거 찾아야 돼요. 우리가 폴더를 만들 때 또 하나 탐색기 창이든 어딘지 간에 바탕화면 한번 제가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가 있고요. 새로 만들기 폴더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폴더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요 새 폴더란 말이 있어요. 새 폴더. 이걸 누르면은요. 여기에 꼬리칠에 이렇게 떠요. 뭐 닭, 비둘기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알약, 알집. 압축하는 알집을 설치하면 새 이름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최보람 선수 및 문서를 아래 한글 문서를 만들면 뭐 참새, 비둘기, 꾀꼬리 이렇게 저장을 했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아래 한글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새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저장하는 줄 알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컴사에서 이제 반영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화면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가지고 많이 웃었어요. 초창기니까. 근데 이제 MS사에서는 예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이렇게 나와서 실수를 안 했는데 한컴에서 나온 거 초기에는 그랬었다라는 거죠. 이름 바꿀 때는요. 잘 보세요. 여기는 그림 말고요. 글자 영역을 클릭을 하면 자, 한번 클릭했죠? 그리고 글자 영역을 다시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돼요.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셔도 돼요.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요. F2번 키 눌러서 이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마우스를 클릭할 땐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나서 글자 영역을 다시 클릭. 이름 바꾸기가 돼요. 필요 없으면 휴지통인데 휴지통에 가면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죠. 근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요. 자,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떠요. 근데 쉬프트 키를 누르면 삭제라고 뜹니다. 휴지통이 안 가요. 바로 삭제가 되죠. 근데 제가 습관이 쉬프트 눌러서 삭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는 모르고 삭제를 해가지고 낭패를 봤던 경험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휴통으로 이제 쉬프트 키 안 누르고 삭제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자, 13페이지 밑에 보니까 복사 방법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동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래나요? 이동 방법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이거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은 컨트롤 X 후에 컨트롤 V 이런 건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된다라는 거. 책에 나와 있어요. 항목을 선택하고 나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이제 꽂아서 작업을 하실 때 저는 현재 USB 메모리가 없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보내기 기능. 그럼 여기는 지금 USB 메모리가 안 나타나는데 USB 메모리 꽂혀 있으면 USB 메모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른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다. 다른 드라이버에서는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동 방법에는 컨트롤 X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그냥 드래그를 해도 이동이 돼요. 또는 쉬프트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클립보드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클립보드. 여러분 클립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집게판이라 그래요. 클립보드. 그러니까 네모난 판택에 집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클립보드인데요. 우리가 복사를 누르거나 그러면 클립보드에 들어가는데 클립보드에는 하나만 기억을 해요.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이 와일드카드라는 우리말을 컨트롤 C 눌렀어요. 컨트롤 C 눌렀는데 영어를 다시 컨트롤 C 누르면 그때 붙여넣기 하면 마지막에 붙은 게 이게 뜨는 거예요. 그 와일드카드는 어떻게 쓴다? 못 써요. 다중으로 여러 개를 저장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다중 클립보드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오피스나 여기 엑셀에서는 그거를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메모장이나 윈도우상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클립보드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복사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라고 나타났고요. 이동을 하면 원래 있던 원위치에 있던 내용은 사라지는 거죠. 이동이 됐으니까. 예. 복사는 그나마 시간이 걸립니다. 생성하는 거니까 이동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폴더 옵션. 파일에 가서 폴더 옵션, 검색 옵션 변경을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폴더 옵션이 어디 있나? 탐색기에서 자, 이게 폴더잖아요. 이렇게 노랗게 생긴 폴더인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 속성을 가시면 이 폴더에 관한 속성이 나타나요. 폴더 옵션하고는 다른 건데요. 예. 자, 파일에 가서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파일에 가서 옵션을 누르시면 폴더 옵션이 뜹니다.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창에 열립니까? 새로운 창에 열립니까? 근데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누르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새로운 창에 다시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더블 클릭해서 여나요? 한 번 클릭해서 여나요? 한 번 클릭을 해놓으면은요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여기는 이 아이콘을 이거를 클릭만 해도 자 한번 제가 해볼까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열려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일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예, 더블 클릭하는 게 수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표시할 거냐 최근에 사용한 폴더를 볼 거냐 얘를 사용하면은요 화면에 나타나요. 내가 어떤 거를 사용했었는지 어떤 걸 사용했는지 나타나는데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걸 엑셀에서 무슨 문서를 열었는지가 근거가 쭉 뜨거든요. 그럼 남한테 흔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우기를 누르면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싹 지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좀 어려워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 라이브러리를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라이브러리 표시 안 하겠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안 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상태표 숨긴 파일 및 폴더라는 거 있어요. 숨겨있는 것까지 볼 거냐. 원래는 숨긴 파일은 안 나와요. 원래 숨긴 파일은 안 나오는데 숨어있는 것도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 있는 숨긴 것도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확장명을 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BMP 파일인지 JPG인지 MP4 파일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확장자를 보는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걸 해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호된 운영 최저 파일도 보일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장사항은 안 보이게 하는 건데 저는 굳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권장사항은 숨기는 게 원칙이니까 괜히 보여준 거를 모르고 보였으니까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보호된 운영 최저 파일을 모르고 삭제하면 윈도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여기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은요. 저 위에 가용성 상태 항상 표시, 라이브러리 표시, 모든 폴더 표시, 확장해서 폴더 열기, 그 다음에 숨긴 것도 난 보겠다라는 거고 숨긴 파일도 표시해라. 알려진 파일 확장명 숨겨라. 아니다. 봐라. 그 다음에 제목 표시에 전체 경로를 표시할 거냐. 즉 요거는 지금 내 PC에 있는 사진 폴더에 있는 카메라 2인데 제목 표시에 전체 경로를 해제하면은요 그냥 카메라 2라고만 뜨거든. 이게 어느 폴더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보면 좋아요. 이것도요. 근데 처음 하시면 막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확인란을 사용하여 항목 선택하는 거. 아까 컨트롤 키 눌러서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체장애인들은 붓대를 물고 선택을 했는데 컨트롤 키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 못 하잖아요. 팔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럴 때 확인란을 사용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 옆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요. 체크. 옆에도 요거 체크. 이것도 체크. 그러면 제가 불연속적인 거 3개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삭제할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는 게 습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폴더 옵션에 가서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지니까 자꾸만 응답 없음으로 떨어지네. 그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보기에 가서 확인란을 사용하는 건 저는 안 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수월해요. 다중 선택할 때 수월하니까. 확인하고 적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적용하면 이대로 돼요. 근데 이 창이 떠 있거든. 근데 확인 누르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이 화면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확인과 적용의 차이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 가면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를 볼 건지, 상태 표시를 전체를 보게 할 건지, 확장자 숨기기를 할 건지,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할 건지를, 아니면 확인란을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할 건지,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거. 1번 윈도우즈 폴더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세 번째 하나의 폴더 내에 같은 이름의 파일의 폴더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의 폴더에는 파일명이 유일해야 돼요. 여러 개 동일한 게 똑같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위에 존재할 수 있으나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 보면 폴더 옵션에서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 없습니다. 우리 윈도우는요 폴더나 파일에 암호를 거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전체다 암호를 걸 수는 있어요. 그게 비트라커라는 기능입니다. 비트라커.
윈도우에서는 폴더 및 파일에 암호를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전체에 암호를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 암호가 설정되는 게 아니고요. 드라이브 안에 파일이나 폴더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량도 또 용량이 큰 것들은요. 비트라커 기능을 설정하는데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용량 큰 거를 비트라커 거는데 뭐 3일 걸린다 그래서 중간에 취소했어요. 제가 그 비트라커 사용하는 기능은 오늘 USB를 안 갖고 왔는데 제 공인인증서라든지 제 이력서라든지 개인 파일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 갖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비트라커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꽂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드라이브에 가서 비트라커 꽂혀 있는 거 들어가면 여기 이제 USB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기 보세요. 비트라커 켜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C드라이브 윈도우인데 비트라커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가 켜지지 않을 거 아니야. 암호를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다른 USB 메모리는 비트라커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비트라커 이 메뉴는 아무 윈도우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윈도우도 버전이 홈 버전이 있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홈 버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버전이라고 해서 윈도우 기능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는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암호를 나도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암호를 연결했는데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못 열어 나도. 그럼 천상 포맷해야 돼요. 포맷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제 거를 남이 열어서 내용을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 비트라커를 걸어. 근데 만약에 분실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여니까는 버리든지 포맷을 갈아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두 번 다시 열어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휴지통. 여러분 휴지통은 많이 사용하시는 휴지통은요. 드라이브마다 따로따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휴지통 따로, D 드라이브 휴지통 따로. US 메모리 휴지통이 지원이 안 되죠. 휴지통은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주기억 장치 메모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강의실이 32GB 메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충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3D 작업을 하거나 또는 뭐 VR 기능을 이용해서 뭐 어떤 걸 작업을 한다 그러면 32GB도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64GB로 늘리는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런 경우를 대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16기가를 쓰니까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 16기가 이상이면 뭐 우리 컴퓨터에서는 8기가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는데 좀 여유가 되면 16기가를 쓰시면 좋고 강의실처럼 용량을 더 확대해서 쓰시면 좋은데 이거는 휴지통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휴지통은 뭐다? 보조기억장치. 기억장치와 연관이 있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휴지통을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리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같은 이름을 계속 삭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계속 삭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삭제된 게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그럼 덮어쓴 거는 복구를 못 해요.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나 US 메모리 또 도스 드라이브나 이런 도스 모드에서 사용한 거나 이런 데 삭제를 하면 휴통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뭐예요? 저는 저장 공간이 크니까 거기다 영화를 담아놔서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공유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각 방에 있는 자녀들이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제 공유 폴더에 있는 영화를 시청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애들이 모르고 삭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 컴퓨터 휴통이 가는 게 아니죠.
원래는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휴통에 갈 수는 있겠지만 애들 휴통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해줄 때 어떻게 된다? 읽기 속성, 읽기 권한만 줘야지. 쓰기 권한을 주면 안 되지. 모르고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USB 메모리에서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휴통에 안 가요. 근데 간혹 공장에서 생산될 때 이동식 디스크가 아니라 하드 디스크 형태로 생산이 되는 USB 메모리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거는 삭제해보니까 휴통이 가요. 그건 이제 공장에서 잘못 생산된 거지. 원칙적으로는 안 갑니다. 외장 하드는 하드 디스크니까 휴통에 가요. 도스 모드라는 거는 이따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윈도우즈 모드가 아니라 옛날 도스 모드에서 글자로 키보드를 걸어서 명령을 거는 건데 거기서 삭제 명령을 걸리면 그거는 사라지고 휴통이 안 갑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 휴지통 속성에 여기 휴지통 속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속성에 가니까 이거 파일을 휴지통으로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하라 이렇게 걸어놓으면 휴지통이 안 가요. 그럼 큰일 나죠. 휴지통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용량을 크게 하면 하드디스크 용량이 줄어들어요. 우리 집에 휴지통을 큰 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데나 막 던져도 휴지통에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휴지통 크기만큼 방을 못 쓰는 거지. 그런 건 주의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좀 볼까요? 이제 오늘 수업이 마무리됐고요. 자, 자격증에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을 많이 하실수록 여러분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이 되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짬나서 복습하시고 뭐 쉬는 날이 있으면 한 번 더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그렇게 자주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